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정부는 지난 10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서울 8개 27개 동을 지정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면서 정비사업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을 동별로 지정한 건데요. 이 새 아파트 수요가 많은 서울 핵심 지역을 상한제로 규제한다면 향후에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의 시장 상황 살펴봅니다. 네, 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에 서울 집값에는 변동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제도입니까? 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법으로 분양가를 규제한다는 것인데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 그리고 서민층의 주택 소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10월부터 일부 민간 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국토교통부가 지금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곳을 그렇게 지정을 한 데에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네, 국토부가 밝힌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기준은요. 지난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 그리고 정비사업 일반 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인 지역, 그리고 분양가 관리를 회피한 지역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지금 얘기들은 이 기준으로 서울의 27개 동을 지정을 했는데 문제는 발표 후에 지적이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 형평성 논란인데요. 지금 어떤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형평성 논란이 지적되는 곳은 이제 서울 동작구 흑석동과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2가고요. 경기도에는 과천과 광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런지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은 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까? 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현재 3.3제곱미터당 평균 2017년 9월이었던 2,036만 원에서 2019년 9월 2,789만 원으로 37% 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강동구 길동은요. 같은 기간 아파트 시세가 3.3제곱미터 한 평당 1,627만 원에서 2,067만 원으로 29%가량 올랐고요. 송파구 마천동도 1,541만 원에서 2,006만 원으로 30% 올랐습니다. 반면에 동작구 흑석동은 같은 기간 아파트 시세가 평당 2,132만 원에서 3,462만 원으로 60%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 사이에 아파트 시세가 60%나 오를 만큼 집값이 요동을 쳤지만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갔군요. 네, 일반 분양 물량을 봐도 흑석동은 흑석 3구역 378가구, 마포구 공덕 1구역은 500가구를 넘습니다. 강동구 길동 신동아 1, 2차 229가구, 마포구 아현 2구역 48가구보다 많은데요. 특히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방이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안전 정밀 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아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에서도 흑석 3구역이 378가구의 지금 일반 분양 물량이 예정이 돼 있는데도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가 됐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지역도 있죠? 네, 또 같은 입지권에 있는 성수동 1가와 성수동 2가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성수동 1가 한 곳만 상한제 대상이 됐고 성수동 2가는 제외됐는데요. 성수전략 정비구역으로 묶인 성수동 2가의 2, 3, 4구역은 성수동 1가와 개발이 함께 진행되는 곳이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면서 해명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했다고 밝혔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번 1차 발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 좀 있었습니까? 네, 국토부는 흑석동에 대해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고, 목동은 분양가와 집값 상승률 등 정량 기준 요건에 미달했고,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성수동 일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후분양 전환 가능성이 높은 단지가 있어서 지정했고, 성수동 2가의 경우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여서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해명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납득이 간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또 큰가요?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핀셋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부작용을 좀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이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공급 물량 감소 우려에 따른 신축 단지 급등, 전세값 급등,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 청약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현재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핀셋 지정의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이후 청약 시장입니다. 지금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청약 시장 그 결과가 지금 어땠습니까? 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 진행됐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청약에서 최고 461대 1이라는 초유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이 됐고 최대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 가점 고점자들이 몰린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 주요 지역에 나올 새 아파트 청약 시장 경우 매번 이런 과열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와, 461대 1.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인 이 청약 시장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어느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였는지 그리고 평균 이 청약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기에 따르면요. L건설이 강남구 대치동에 선보인 아파트 1순위 청약 결과 31가구 모집에 6,575명이 몰리면서 평균 212.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77제곱미터 테라스의 경우 한 가구 모집하는데 461개 1순위에 해당 지역 통장이 들어와서 4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테라스도 한 가구 모집에 332명이 접수를 해서 3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 경쟁률을 보이는 건 그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지들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까?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이 진행된 단지 역시 135가구를 모집하는데 11,084명이 몰리면서 평균 82.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13가구를 모집하는데 2,983개의 통장이 들어와서 229.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A도 8가구를 모집하는데 1,264명이 접수를 하면서 1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렇게 기록 경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예상하고 있는 시세 차익은 얼마나 됩니까? 중소형 면적인 전용 55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분양가가 각각 11억 2,400만 원, 11억 5,9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인근 단지의 전용 59제곱미터가 19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를 해보면 8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소형 면적조차도 이렇게 1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 않을 텐데도 지금 이렇게 청약자가 몰렸는데 실제로 제도 시행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에 따르면요. 지난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규칙 발표 이후에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일반 분양한 단지는 11월 10일 기준으로 총 44곳, 8,268가구였는데요. 시행 발표 이후에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60.75대 1로 발표 이전이었던 17.51대 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도 있었습니까? 네, 지난 8월 28일 청약을 진행한 한 단지는 특별 공급을 제외한 89가구 모집에 18,134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203.7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서울에서 약 2년 만에 나온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이었습니다. 네. 그 후 몇 달 만에 또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온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좀 봐도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예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 이후에 앞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 것으로 본 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에 몰리면서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서울 주요 지역 청약에도 이런 결과가 반복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미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지금 서울 신규 물량에 대한 희소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단지의 사업성은 떨어지고 조합의 추가 부담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서울은 대부분 정비사업을 통해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서울에서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그런 정비 사업을 통한 단지 공급이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에 예정돼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한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요. 연내 서울에서는 10개 단지에 총 6,854가구가 공급이 되고 이 중 2,311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앞서 올해 분양을 준비했던 다수의 단지는 분양 시기가 불확실해지면서 공급 부족 우려 목소리는 커졌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요자들은 연내 공급이 이루어지는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로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발표가 지금 1차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지정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지난 10월 11일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일 경우에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추가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 금융상의 대책, 심지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언제든지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해 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규제도 더 이어질 수가 있겠군요. 네, 청와대 김상조 실장은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 조달 계획서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역설을 했는데요. 이 대책들은 언제 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추가 지정해서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추가 지정에 대한 동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발표가 나면 저희 훈훈한 경제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